안녕하세요. 뻘만찬 기자들입니다. 스쿼드 분석 7번째 팀입니다. 지난 시즌 아쉽게 파이널 A행에 실패했던 수원FC입니다. 승격 후 지난 2년간 파이널 A와 B 경계 즈음에 있었던 수원FC인데요. 이제 확실히 K리그 1 팀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인데 과연 올 시즌에는 어떤 전력일지 다시 한번 파이널 A행이 가능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겨울 인앤아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간 선수입니다. 국대급으로 성장한 박민규를 비롯해 확실한 22세 카드였죠. 이영준으로 수비수 곽윤호가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여기에 중앙과 수비를 오가는 핵심 자원 김건웅이 전북으로 갔고요. 백업 이상의 역할을 했던 이기혁, 장혁진, 김상환, 김동우, 유현이 팀을 떠났습니다. 유현은 은퇴고요. 이용도 임대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를 대신에 들어온 선수 중에는 역시 윤빛가람 선수가 가장 눈에 띕니다. 지난 2년간 수원FC가 가장 줄기차게 원했던 선수고요. 여기에 수비수 이재성과 김현훈이 왔고요. 지난 여름에도 올 뻔했던 이광혁도 수원FC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노동건, 김규형, 오인표, 박병현, 루안 등이 새롭게 가세를 했습니다. 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나간 자리가 비교적 잘 메워졌고 특히 수비 라인은 변화가 꽤 큽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키퍼 보겠습니다. 유현이 은퇴를 하고요. 최봉진이 떠난 자리에 수원의 백업 골키퍼죠. 노동건이 들어왔습니다. 수원FC 골키퍼진은 몇 명이 나쁘지 않아요. 이범영, 박배종, 노동건 3명 나름 다 잔뼈가 굵은 선수들이고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확실한 넘버원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름값만 보면 이범영이 앞서지만 지난 몇 년간 쉬었던 게 지난 시즌까지 여파를 미쳤죠. 지난 시즌 박배종이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초반 올 시즌 수술로 인해서 이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범영, 노동건, 이파전에 대해 공산이 큰 가운데 이범영이 올겨울 칼을 제대로 갈았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열심히 훈련을 해서 김도균 감독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일단 이범영 넘버원 체제가 유력하지 않나 싶은데요. 박배종, 노동건도 수준급의 넘버2이기 때문에 일단 양에서 수원FC 골문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가장 큰 변화가 생긴 곳 중앙 수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곽윤호, 김동우가 나가고 이재성, 김현훈, 박병현, 이현용이 가세를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수원FC 가장 큰 고민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역시 수비였죠. 리그 최고 수준의 공격을 자랑한 반면에 늘 최다 혹은 뒤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실점을 했는데요. 올 시즌 수원FC는 전문 수비수로 이 해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전부터 김도현 감독이 원했던 이재성, 김현훈을 영입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이재성 부상만 없다면 늘 수준급 실력을 자랑했고요. 김현훈도 K리그를 자주 보시는 팬들이라면 아는 괜찮은 수비수입니다. 수원FC는 지난 시즌 김건웅, 신세계 원래 전문 수비수가 아니었던 선수들로 수비진을 구축할 정도로 수비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이재성, 김현훈의 가세로 수비 무게 자체는 더 좋아졌습니다. 3, 4번을 오갔던 김동우의 자리는 박병현으로 채웠고요. 신세계는 올 시즌에도 수비와 윙백을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FC는 여기에 추가로 한 명의 선수를 더 영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윤곽을 나올지 잘 모르겠네요. 수원FC는 올 시즌 3백 체제가 유력한데 일단 면면은 지난 시즌보다는 안정감이 있어 보입니다. 윙백도 변화가 많습니다. 지난 시즌 국대급으로 성장한 왼쪽 윙백 박민규가 군에 입대를 했고 후반기 임대대 주전으로 활약했던 이용도 전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왼쪽 백업으로 쏠쏠한 활약을 했던 김상원도 떠났고요. 대신에 박철우, 오인표가 공백을 메웁니다. 박철우는 다소 생소한 선수이실 텐데요. 지난 시즌 임대로 충남 아산에서 뛰었습니다. 주로 공격수로 나섰던 발이 상당히 빠른 선수인데 김도균 감독이 왼쪽 백으로 낙점을 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괜찮다는 평이 많습니다. 황순민이 당초 1번이 될 것으로 보였는데 박철우 쪽에 오히려 기대를 거는 모양새입니다. 오른쪽은 정동호가 주전 유력한 가운데 오인표가 이 자리에 갈 수도 있다는 분위기예요. 오인표는 울산의 두터운 선수층을 넘지 못했지만 기량 자체는 괜찮다는 평가가 많았던 선수죠. 김도균 감독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오인표는 원래 윙어였던 만큼 윙어로도 쓰임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신세계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김주엽도 좌우를 오가는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변화의 폭이 큰 만큼 변수도 많지만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젊고 신선해진 게 사실입니다. 중앙 미드필더 보죠. 역시 윤빛가람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수원FC는 이영재의 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하면서 2021년에 보여줬던 다이나믹한 패싱 게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득점 자체는 잘 됐지만 롱볼이 많았던 때에 따라서는 이승우의 개인 기량에 의존했던 좀 단순한 공격이 되고 말았거든요. 김도균 감독 이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확실한 패서를 찾았고요. 그래서 데려온 게 누구냐? 바로 윤빛가람이었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계속해서 윤빛가람 영입을 시도했지만 아쉽게 뜻을 이루지 못했고요. 올겨울 이기혁과의 트레이드로 영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김도윤 감독이 주장 완장까지 주면서 기대를 걸고 있는데 확실히 레벨이 다르다는 평가예요. 김건웅, 장혁진이 떠났지만 윤빛가람의 존재감이 더 커 보입니다. 윤빛가람의 파트너는 박주호와 정재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박주호는 뭐 가족 사정으로 태국 전지훈련에 가지는 못했지만 제주훈련에 참가해서 성실히 훈련 중이고요. 박주호가 예년보다 기동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왼쪽 수비를 커버해주는 부분, 뭐 공을 지켜주는 부분에서는 좋거든요. 정재용은 아무래도 볼줄이나 의외 마무리 부분에서 앞서고 니실라는 윤빛가람의 백업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손없이 가장 기대거는 부분이죠. 여름에 이영재가 가세한다면 훨씬 좋은 중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측면 공격수입니다. 손FC 김도균 감독 부임 후에 계속해서 윙어 부재로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올해는 숫자는 많이 늘어났어요. 김승준이 빠지고 그 자리에 이광혁, 김규영, 루안 등이 가세를 했습니다. 이광혁은 뭐 부상만 없었다면 훨씬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아주 잠재력이 좋았던 선수였는데 김도균 감독이 재활 공장장으로 유명하잖아요. 여기에 또 워낙 또 공격수를 잘 살리기로 유명한 감독이라 기대가 큽니다. 이승우가 왼쪽이라면 이광혁이 오른쪽에 설 공산이 큽니다. 루안은 뭐 사실 뭐 굉장히 싸게 데려온 선수인데 손FC가 측면 자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약간 로또 같은 기분, 그리고 숫자를 늘리는 셈으로 데려온 선수인데 가진 것은 있다고 해요. 포메이션이 3톱으로 변하면서 무릴로가 측면에 서게 됐는데 가운데로 이동하면서 기회를 만들 것 같고요. 앞서 언급한 대로 오인표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숫자는 늘어났지만 확실한 카드가 이승우, 이광혁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손FC는 상황에 따라서 다시 투톱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역시 측면이 변수가 될 공산입니다. 스트라이커진은 지난 시즌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영준이 군에 입대하고 이대광이 들어왔어요. 양동인이 플레잉 코치로 변신을 한 만큼 실질적으로는 스트라이커는 라스, 김현인 둘이 되는 셈입니다. 역시 키는 라스가 쥐고 있죠. 김현은 뭐 백업 자원으로 손색이 없어요. 두 자릿수는 아니더라도 뭐 8에서 9골, 여기에 지고 있을 때 트윈타워로 투입되고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여러 팀에서 콜이 왔었거든요. 일단 지키는 데 성공을 했고요. 라스는 지난 시즌 대단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방출도 고려를 했었는데 라스가 의지를 보이면서 잡았거든요. 라스가 2년 전처럼만 해준다면 손FC는 지난 시즌 이상의 공격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데 일단 라스가 높이도 무섭지만 뒷공간을 팔 때 굉장히 위력적이거든요. 지난 시즌 적절한 패스가 오지 못했던 것도 큰데 윤빛가람의 가세 그리고 여름에 이영재가 가세하는 만큼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22세 보겠습니다. 손FC 항상 22세에 대한 고민이 큰 팀이에요. 그래서 뭐 지난 시즌 5분 컷, 뭐 2분 컷을 한 적도 있고요. 올해도 큰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그래도 지난 시즌 22세로 많은 시간을 받았던 이기혁마저 팀을 떠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커졌는데 지난 시즌 좌우 윙포워드로 나란히 나섰던 정재용과 장재용이 일단 한 발 앞서는 가운데 스트라이커 이대광이 괜찮다는 평가가 내부에서 많더라고요. 그래서 3명이 번갈아 가면서 경기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긴 출전 시간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 본인들이 얼마나 더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손FC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지난 시즌과 비슷한 전력, 다만 요소에 김도균 감독의 의중이 상당히 담긴 포인트가 있다는 점에서 지난 시즌보다는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비 쪽은 확실히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반면에 공격 쪽은 변수가 좀 있거든요. 윤빛가람이 중앙에서 얼마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느냐, 변화의 폭이 큰 좌우 측면, 그러니까 뭐 윙백이나 윙어 모두 얼마만큼 해줄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손FC는 올 시즌에도 김도균 감독의 지도력이 상당히 중요한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손FC 스쿼드 분석해봤습니다. 다음 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마찬 기자들이었습니다.